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가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시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지역의 지자체장분들 계십니다만 대표로 저희가 정인아 광양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광양시정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직접 모셨습니다. 정인아 광양시장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장마 기간이어서 또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따라서 광양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아침부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지역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강구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 현장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뭐 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의 소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지난 1년간 저는 숨가쁘게 뛰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상 이렇게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참 너무 바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회의 주재해야 되고 행사 참석해야 되고 또 시민들 면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고회 그다음에 출장 이런 것들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온 1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온 가운데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면서도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참 뿌듯한 그런 1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취임 때 밝혔던 게 있습니다. 네. 7개 항을 약속을 했었는데 맨 먼저 밝혔던 게 신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걸 밝혀서 물론 뭐 다른 분야도 다 있습니다만 거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추진해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이 세 가지 분야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가져다주는 참 소중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1년간도 추진해 왔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신산업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고 계시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순신 철동상 사업, 뭐 랜드마크 사업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최근 몇 달간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만 갈등 구도가 주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려나 하는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저는 들던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양이랑 이순신 장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한다고? 왜 이렇게 정인아 시장은 이 이순신 철동상 사업에 집착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두 번이나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부각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제가 관광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일단이 이렇게 내비치다 보니까 정인아 시장이 이게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순신 장군과 그러면 광양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시커먼 철도관에 갖다 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냐? 뭐가 그게 랜드마크냐? 랜드마크냐? 예.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살짝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뭐 강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행이 아니라 저는 부드럽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과 광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연전연승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광양 현감을 지냈던 어영담 현감입니다. 그 어영담 현감이 물길의 귀재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조류의 흐름, 물때 그것에 매우 정통해 있어서 육군 출신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도울 수밖에 이순신 장군이 도움을 필요로 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전연승에 열쇠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며칠간 통곡을 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분이 딱 그분이다. 그렇다면은 임진왜란 때 그분하고 이 어영담 현감하고 이순신 장군의 관계를 볼 때 광양과 관계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정유재라는 역사는 광양만의 역사입니다. 광양만에서 모든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7천량 싸움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광양만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순천 외교성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주둔했던 곳이 장도였습니다. 지금 율촌산단 일부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명나라 진린도덕이 주둔해 있던 곳이 바로 묘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도나 묘도나 또 송도가 있는데 그 섬들이 전부 광양 관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양만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졌었고 그 당시 외교성에 주둔해 있던 고니시, 일본의 고니시가 이제 그 도망을 갈 때 추적을 해서 축격해 가지고 가다가 싸우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재라는 역사는 광양의 역사, 광양만의 역사다. 광양만이라 그러면 광양만이 온리가 아니고 네. 광양만, 광양만권 할 때 그 광양만.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해역도 사실은 광양만의 저쪽에서 보면 입구고 일부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관성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단순한 철덩어리 갖다 놓겠다는 게 네네. 아니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냥 철덩어리 갖다 놓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전승기념 관도 넣고 그다음에 뭐 전시회나 음악당이나 카페나 심지어는 뭐 무슨 숙소가 필요하면 숙소도 집어넣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동상 그 구조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큰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큰 건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광화문에 서 있는 시커먼 이순신 장군 그걸 좀 크게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성과 현재를 결합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추진하느냐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순신과 광양의 관련성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알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철동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형상화된 매력물에 대한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천천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드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역사회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논란들이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시민과의 대화, 뭐 주민과의 대화들을 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시의회의 설명 과정 없이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의회를 무시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걸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하고 전혀 틀립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직접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 과장 또 팀장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거를 이제 개별 접촉했다는 거는 이건 어느 의회나 국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서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먼저 한 게 또 아니고 작년 본예산 때 이미 설명을 누차에 걸쳐서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과 대화 때 제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팩트하고 전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도 부결이 된다 하면은 네 번 또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부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이 노동계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양대 노총이 공교롭게도 광양에서 다 어떤 사건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또 민주노총이 총파업, 광주 전남 쪽은 또 광양 제철소 앞에서 총 결의 대회를 또 가졌고, 이와 별개로 각 회사들마다 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 꾸준하게 나온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네. 광양시는 도대체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런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 결과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뭔가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제가 이제 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일일이 접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회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예. 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요. 예, 이 상생협의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조와 사측의 이제 의견을 자세히 들었는데 너무 심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율적으로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자율적으로 조금 접촉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네. 노조 핵심 간부들로부터. 그리고 사측에서도 뭐 그런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하고 거기는 뭐 사측 노측 다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의견을 듣는 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된 회사들, 회사 사측, 그다음에 노조 측 그분들도 임시 대표로 좀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라. 근데 누군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니까 기구니까 거기에서 양보하시오 조금씩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은 중재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박 내지는 중재. 예.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하면 중재죠. 예. 중재 자체가 이제 압박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그 못 이기는 척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팽개쳐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관련 이슈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퓨처엠 본사 광양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가능성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능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본사 이전이 아까 뭐 저기도 철동상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포스코와 광양시와의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포스코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상생협의회가
이 결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몇 가지 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포스코 퓨처엠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결코 이게 헛도는 주장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꾸준히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코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포항에 이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와 지사 개념을 조금 바꾸자. 거기에 지사 놔두고 본사를 일로 옮겨서 거기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근무하게 하고 네. 예, 이쪽에 와서 또 근무하고 싶은 사람 근무하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해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포스코의 지역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반기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운송 분야 자회사 설립 때도 어떤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네. 일 한 동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좀 센 발언이 나와서 지역 사회에 좀 무리를 빚기도 했었고 네. 하청업체 노사 갈등도 극에 다다른 문제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니 포항 지역에 비해서 광양이 너무 포스코에 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온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스코 직원의 다소 과한 발언 이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까지 와서 사과를 했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 와서 상의를 했고 일반 사회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회도 갔었고, 예, 의회도 갔었고요. 네, 의회도 가서 사과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드럽게 대한다는 이제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투자, 그다음에 사회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본사 이전 이게 강하게 할 것은 하고 그게 이 강원 양면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강경 모드로 나간다든지 무조건 부드럽게 나간다든지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 협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장할 것은 확실하게 주장을 하자. 뭐 뒤에서 비난하고 뭐 감정적으로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면으로 요구할 건 하자. 저는 그래서 포스코 최종우 회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서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뭐 감정적으로 뭐 물러나라 이런 그것이 강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감정 대립이 되면 될 것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되 강하게 주장하되 합리적으로 주장하자.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가 남아서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수 MBC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거기에서 정주 여건과 교통이 좀 아쉽다. 광양 지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전선 KTX 이음 문제 뭐 요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돼가고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했는데 중간 보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광양역에 별도 투자 없이도 KTX 이음 열차가 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광양역에 서서 정차를 이게 시민들이 많이 탈수록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경제성, 경제성,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또 철도공사 사장을 뵀을 때도 그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는 언제쯤 시민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는 연말 정도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년 한 2, 3월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뭐 공사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뭐 올 연말 정도 이제 용역이 뭐 나올 것인데 좀 앞당겨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김치국부터 마시지는 않습니다만.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뭐 끝으로 광양 시민분들, 청취자분들께 끝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저를 믿고 관심 격려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준비와 성과가 있는 2년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화 광양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